민선 8기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뉴스7 충북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충북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민선 8기 청사진과 대표 과제 등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대담한 세븐 첫 순서로 김영환 지사를 모셨습니다. 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부족한 제게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정문에 마주보는 도민을 섬기겠다 이렇게 표를 걸었습니다. 164만 가운데 제일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도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그런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은 바이오와 화장품, 뷰티, 또 태양광 산업으로 꼽혀왔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호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동안의 그 전략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지금 도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4차 혁명의 융합 기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당시 약속했던 양육수당 월 100만 원 지원이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파기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정책적 검토 과제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 넘겨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부모 수당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70만 원 정도를 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35만 원을 주겠다. 부모 수당을 그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거 말고도 지금 출산 수당과 그 육아 수당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토대가 돼서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를 보태야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검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다.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약 파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다시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죠.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 신설을 위해서 정부를 좀 설득하겠다고 밝혔는데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KTX 5성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용하기로 합의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강을 세종시에다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가 20년 7월 9일 이 신설은 이미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시티 구상이 진행돼서 광역철도를 놓는 그런 생각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에서 세종시를 거쳐서 오송읍을 거쳐서 청주 공항으로 연결되는 전철이 이미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송역 아니께서 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임 지사가 임기를 마치면서 인재 육성과 무예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민선 8기에도 이 사업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우선 이제 무예 마스터십은 이제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의문점이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청도민들과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전임 지사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인데 바로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인 동시에 인기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개인 SNS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또 다른 소통 창구란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좀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네,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유튜브 활동을 충북 중심으로 바꾼다는 생각, 그리고 생방송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녹화 중심으로 바꾸고
충청북도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문제, 또 충북을 홍보하는 문제, 또 레이크파크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는 쪽,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면서 이것을 인문학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송 방침을 정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도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가 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장관과 2번 통화를 했고 사람을 보냈고 그게 됐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흥덕구에서 최근에 분양이 됐는데 무려 2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약 55대 1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아서 청주 시민들 포함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월 달에 한 번 또 결정할 기회가 있고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변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기존 공보관실을 이제 대변인실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또 염두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은 산업시대의 리더십, 산업시대에 일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핵심은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제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제가 12개의 지방자치제가 대변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 공모하는 4,600명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장대한 도지사 이 사무실부터 이걸 혁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도도 바뀔 것이고 저도 바꿀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이 바꾸게 되는 그런 도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충청북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용환 충북지사와 함께했습니다.